너가 말하는 그 투자자들이냐 그 분들은 어쨌든 투자를 하는 사람들인 거잖아. 그렇지. 근데 그러려면 어느 정도의 자본이 좀 있어야 되잖아. 아, 그거를 이거를 안 그래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 네. 뭐냐면 얼마 전까지 내 옆에 있었던 나랑 비슷한 또래 남자분은 현대기술투자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오퍼를 받고 이제 필드로 나간 거지. 직접 투자를 하러 나간 거고. 아 진짜? 근데 약간 유의해야 될 게 요 산업에 물론 들어오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냥 간략하게 그냥 장단점을 얘기를 해주면 일단 장점 같은 경우에는 특히 투자자로 일반 갈 경우에는 근무 시간이랑 근무 공간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아. 외부 미팅도 많고 사람도 많이 만나야 되고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사무실에 하루 종일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너네 본인 팀만 스케줄을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 산업에 투자하는 투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를 해주는 거야. 어. 근데 이제 단점이 뭐냐면 그 정규직의 개념이 없어. 순수하게 성과로 입증을 해야 돼. 정규직의 개념이 없다는 그러니까 게 정규직인데 정규직이 아니야. 뭐 정규직이라고 하면은 뭐 정년이 좀 보장이 된다던가 뭐 함부로 자를 수 없다던가 이런 게 좀 있잖아. 그렇지. 근데 이거는 투자 회사는 말 그대로 내가 투자한 회사가 망가지거나 이 투자금 회수가 안 되거나 이런 게 만약에 많아지고 회사에 손실을 입게 되면 그만큼 책임을 져야 되기도 하거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안정성은 떨어져. 근데 내가 뭔가 호기심이 많고 뭔가 좀 뭔가 적극적으로 사람 만나고 약간 진취적인 스타일. 진취적인 스타일이면 내가 볼 때는 이 업은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 투자자로 활동하기에는. 근데 내가 뭔가 안정성 있게 뭔가 내 삶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업에 안 들어오는 게 낫지.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전문성과 학벌 학력이 굉장히 많이 요구돼.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이 투자 회사의 투자자들의 인적 정보도 다 보고 알 수 있거든. 그렇지. 그래서 한 번씩 이제 뭐 좀 친한 투자자 있거나 하면은 이제 막 얘기해 보다가 이제 사무실 들어가서 한 번씩 보지. 그냥 찾아서 어떤 이 사람이 어떤 이력으로 살아왔는지 보지. 그러면 거의 해외 명문대 그리고 스카이, 물론 뭐 아닌 분들도 있고 물론 그치. 전문대를 나와서 잘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사실 약간 예전 얘기고 최근에는 일단 고학력자, 고스펙자, 석박사들 그리고 뭐 의사 출신, 뭐 약사 출신 아니면은 정말 그런 기술적인 걸 많이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지. 그럼 너는 그런 사람들과 미팅을 해서 투자 관계를 이렇게 맺고 얘기를 하려고 하면 그치. 말이 일단 통해야 되잖아. 아, 그러려면은 이제 너도 그래. 공부를 되게 많이 해야 되잖아. 처음에 사실은 굉장히 당황스러웠지. 그러니까 얘기를 하다 보면은 막, 그러니까 막 전문 용어를 쓰잖아. 뭐 그러니까. LP가 어떻고 GP가 어떻고 그렇지, 뭐 그렇지. 지수신이 어떻고 투심이가 어떻고 일단 어. 기본적으로 그들이 쓰는 언어라는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일단 몰랐으니까 굉장히 당황하기도 했고 그리고 일단 나 그분들이랑 길게 대화를 안 해. 미천이 바닥나기 때문에 길게 대화를 안 해, 잘. 어쨌든 지금은 2년 정도 근무했으니까 그래도 지금은 좀 낫겠지만 초반에 초반에 너네는 그러면 OJT 받고 할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를 충분히 시켜주는 거야? 트레이닝을 시켜줘? 회사 내에서? 아니 전혀 그렇지 않아. 그냥 근데 이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만 딱 알려주고 나머지는 다 자기가 찾아보고 독자생존이야? 이게 또 그리고 진짜 공부를 할 자료가 없어. 여기는 뭐 초록색 창에 찾아봐야 되고 그러니까 다 찾아봐야 돼. 귓동량으로 듣는 게 사실은 제일 커. 그러니까 이런 투자자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모르면 이제 그때그때 물어보고 그런 게 크지. 일반적으로 뭐 주식 시장이라든지 이런 거는 되게 그 개념도 많이 나와 있고 이런 자료나 책이나 이런 거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물론 서적이 있어. 벤처 캐피탈 관련된 서적이 있는데 아마 검색을 해보면 알겠지만 정말 거의 없어. 그리고 해외에서 했었던 거 영문으로 된 거나 번역본 정도고 국내에서 뭐 벤처 투자, 뭐 벤처 캐피탈 관련돼서 작성되는 그런 대학 원서 같은 경우는 다 진짜 오래됐고 옛날 얘기인 거고 그러니까 그래서 생각을 했었던 게 요거 관련돼서 한번 대학원을 한번 가서 좀 수업을 들으면 좀 낫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은 대학원을 등록해서 현재 다니고 있는 상태인 거고 이제 MOT 과정이라고 하는데 그게 매니지먼트 오브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기술과 경영이 접합된 학문인 거지. 우리가 있는 이 벤처 시장에서 그나마 이제 좀 연관성이 있는 그래서 일단은 공부를 좀 하고 있고 근데 이제 투자자들이 외부 강의를 많이 하니까 그런 강의 자료들을 다 각자 하나씩 만들어 두기도 해.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고 공부를 하기도 했었고
나도 뭐 자주는 아닌데 한두 번 정도 외부 강의를 하러 나갔던 적이 있었어. 아, 그래? 그래서 이제 그런 자료들을 만들면서 좀 어. 공부를 하는 외부 그런 게 있지. 강의면은 그 청중은 대상자가 내가 갔었을 때는 스타트업 하시는 대표님들. 아, 왜냐하면 이 투자 유치 단계라든지 이런 걸 잘 모르시니까 그렇지. 어떻게 하면은 투자자들이 좀 더 매력을 갖게 보고 어떻게 해야 투자를 좀 더 잘 받을 수 있고 정보가 워낙 외부에 공개된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정보 소스도 많이 전달을 해드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벤처 캐피탈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지. 관련된 통계 자료 있으면 통계 관련돼서도 조금 얘기해주고. 굉장히 전문적인데? 전문적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노력을 하는 거지. 사실은 뭐 우리는 필드에서 뛰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큰 전문성은 없어. 협회가 또 순환 보직이라 한 섹터에서 전문성을 갖기에는 쉽지 않고. 순환 주기는 어떻게 돼? 그것도 대중 없어. 대중 없어? 보통은 2년이라고는 하는데 난 지난번에 3개월 만에 바뀌었고 또 언제 어떻게 팀에, 될지 한 팀에 뭐 3, 4년씩 계셨던 분들도 있고 아. 6개월마다 1년마다 바뀌는 분들도 있고 그럼 그런 주기는 따로 없고 조직 조직 개편은 개편 그치. 조직- 조직 개편은 사실은 뭐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 일단 매년 하기는 해. 인사 이동도 매년 1년에 한 번씩은 하기는 하고 이제 거기에 내가 해당이 되냐 안 되느냐의 차이인 거고. 강의를 확실히 하니까 네가 자연스럽네. 근데 내가 너한테 사실은 얘기를 하면서도 계속 머릿속이 굉장히 좀 뒤죽박죽이야. 뭐냐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 기분인 거지. 아마 나보다도 나중에 이제 구독자가 조금 늘어나면 이 산업에 어떻게 보면은 그 꽃이지.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한번 모셔서 이야기를 듣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 투자자들을.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해 괜찮네. 진짜 말 그대로 벤처 캐피탈리스트인 거지. 어. 내가 해줄 수 있는 얘기는 우리 협회에 대한 이야기 조금이랑 이 산업의 전반적인 구조나 그렇지. 흐름에 대한 부분이고 실제로 이 기업을 발굴하고 투자를 하면서 그런 갖고 있는 전문성이나 노하우나 이런 썰들은 그분들이 더 많이 알지. 그래서 나중에 좀 구독자가 늘고 하면 친한 분들도 있고 정말 좋다. 편하게 연락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뭐 모셔서 어떤 뭐 분 셋이 모셔서 해도 셋이 해도 되고 괜찮겠다. 셋이 또 그분들이 또 워낙 또 말도 잘하고 나보다는 훨씬 더 전문성이 있기 좋은 때문에. 아이디어다 그것도. 근데 아마 유튜브 같은 거 보면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내가 알기로는 있어. 그런 있을 거야. 벤처 캐피탈리스트들 중에 그런 분들도 있고 직접 그 스타트업 대표님들도 본인들이 투자 유치 활동을 많이 하니까 잘 알거든. 투자자들도 많이 알고 해서 요거에 대해서 더 많이 자세히 알고 있는 분들도 있지. 너가 말하는 그 투자자들이냐 그 분들은 어쨌든 투자를 하는 사람들인 거잖아. 그렇지. 근데 그러려면 어느 정도의 자본이 좀 있어야 되잖아. 이거를 안 그래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 뭐냐면 어디부터 거슬러서 올라가야 될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투자자라고 하면 일단 자본가야. 왜냐면 돈이 없는 상태에서 투자를 못 하잖아. 그렇지. 근데 보통 그 투자 회사가 투자를 할 때 한 개의 회사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포트폴리오를 갖고 가거든. 근데 그거를 다 자기 돈으로 회사 자기 자본으로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슈퍼 하이 리스크 슈퍼 하이 리턴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 기업이 상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회사의 가치가 떨어지면 정말 갖고 있는 주식은 휴지 조각인 거야. 내가 100억을 넣었을 때 1원도 못 건질 수 있는 시장이거든. 절대 자기 돈으로 하지 않아. 자기 돈도 일부 들어가지. 근데 내가 진짜 간략하게 설명해 주면 그 모태 펀드라고 있어. 펀드 오브 펀드.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그 정부의 부처들이 있잖아. 거기서 이제 돈을 아름아름 17만으로 모아서 모펀드라는 걸 조성해. 한국 벤처 투자라 그래서 모펀드 조성하는 데도 있는데 그렇게 쉽게 말하면 정부 돈, 마중물을 대기 위한 그 모펀드를 조성을 하고 거기서 수많은 그 리미티드 파트너라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뭐 국민연금이 됐던 아니면 일반 대기업이나 은행이 됐건 수많은 데서 자펀드를 결성을 하고 그 자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사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창업투자회사, 뭐 신기술 금융회사, 그러니까 벤처투자회사라고 보면 돼. 그 운용사들이. 그래서 정부 자금이 굉장히 많아. 정부 자금, 지자체 자금, 돈 많은 그 금융회사나 국민연금 있잖아. 국민연금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지. 뭐 군인공제회, 경찰공제회, 뭐 사학연금, 뭐 이런 거 다. 그런 연기금 단체들 돈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사실상 운영사들은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대표님들이 영업을 하고 제안서를 써서
이 펀드를 따오고 거기서 이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잘 하기는 해야겠지. 근데 뭐 한두 개 회사에 투자를 잘못했다고 이 투자 회사들이 휘청거리거나 그러지는 않아. 너네 회원사들한테 회비를 받잖아. 그 회비도 투자할 때 쓰이게 하는 거야? 아니지. 그거는 그거는 그냥 우리 협회로 들어와서 협회 운영 자금이라든지 이제 뭐 직원들 인건비도 나가고 그다음에 그 투자 회사들이 받고 싶어하는 서비스들이나 이런 게 있잖아. 그런 걸 이제 투자 제공해 주는 금액이랑은 거고 상관없는 거지. 전혀 별개인 상관이 거지. 없는 거야. 이 스타트업 벤처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님들이 이 투자를 받을 때 되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 국민 세금이 많이 들어가. 이 시장에 세금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데 회사를 본인이 되게 잘 키우고 싶어 하고 뭐 고용도 많이 해서 사회에 뭔가 기여를 하고자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걸로 조금 장난치시는 분들도 있거든. 근데 이게 다 국민 세금이 혈세가 들어간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조금 주의할 필요는 있지. 그리고 투자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LP 자금들을 유치를 해와서 투자금을 집행을 하기도 하지만 본인들 자금도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 신중을 기하지. 그래서 사실은 투자 받기가 쉽지가 않아. 이거 뭐라 그래야 되지? 깔때기? 깔때기 같아. 그 수많은 투자 회사들이 투자 회사를 검토하고 여기에 넣는데 실제적으로 투자 받는 게 한두 개 정도 빠지는 거야. 투자자 한 명이 1년에 만나는 기업 수만 해도 적게는 수십, 많게는 수백이고 그중에 선정되는 그중에 기업이 많이 투자해봐야 1년에 10개 못할 걸. 1년에 뭐 그치. 만약에 6개가 선정이 됐어. 투자를 받아. 그 외에 95개, 100개라고 하면 그 외에 못 받는 95개는 정말 많지. 그냥 탈락하고. 근데 이게 일회성이 아닌 거잖아. 이 투자를 하는 투자 회사들이 엄청 많고 이 투자 회사들이 갖고 있는 투자 펀드, 이 펀드도 엄청 많기 때문에 내가 뭐 투자를 A 회사한테 못 받는다고 쭉 못 받는 것도 아니고 그 투자 시리즈별로도 다 다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물론 창업을 하셔서 아예 투자를 못 받는 분들도 계시지. 물론 계시기는 한데 요새는 여기가 워낙 화랑이고 정부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심폐소생술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아. 말로 설명하지 못할 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창업진흥원이라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우리도 지원을 하지만 각 관할 부처의 그런 전담기관이나 관리기관들이 정말 많이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지금 이게 정부가 바뀌면서 조금 더 확보가 된 것도 있지. 일단 이 시장은 늘 계속 커왔었어. 계속 커왔어. 그러니까 닷컴 버블이라 그래서 예전에 그 네이버 때였나? 그 이전이었나? 그때 이제 한참 이 시장이 붐 피크로 올라왔다가 닷컴 버블이 꺼지면서 확 죽었다가 그 다음부터는 다시 쭉 화랑의 길을 걷고 있는데 전 정부 이제 박근혜 정부 때는 창조 경제라고 했잖아. 그 지역에 있는 그 대기업과 그 창조센터를 묶어가지고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사업을 했었어 그때도. 그래서 그때도 컸지만 지금은 조금 더 커졌고 정부에서 매년 지원해주는 투자 금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 이 펀드 조성 금액이지 투자 금액이 아니라 정부에서 마중물을 제공을 하는 거는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러면 투자받은 회사 중에 좀 사람들이 알만한 회사 한 개 정도만 좀 소개해 줄 수 있어? 어떤 회사 있었는지?